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24일 27번째 시간은 용산 재개발 한남 뉴타운 중 한남 4구역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395년 태조 이성계는 한양 방위를 위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은 전국의 장정 12만 명을 동원하여 축성을 시작하였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따라 성벽 축조가 완료되고 이듬해 1396년 드디어 한양 성문이 완료되었다. 서울 재개발 황제지역 용산의 한남 뉴타운, 남산 기슭의 용맥에 위치하며 한강의 금성수가 환포하며 남향 따뜻한 아침의 빛이 기운이 충만한 곳. 오늘은 한남 뉴타운 중 투자 가치가 가장 훌륭한 한남 4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4구역의 장단점, 그리고 조합원수 비율, 건립세대수, 실거래 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4구역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남 2구역과 3구역 그리고 5구역 이 사이에 한남 4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 4구역은 한남 뉴타운 중에서 투자가치, 사업성이 가장 훌륭한 구역이고 한강 조망 비율이 건립 세대수 기준으로 분양 세대수 기준으로 3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일 경우 로얄동, 로얄층 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한강 조망 비율은 30%보다도 더욱 우호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보강역이 신설될 수가 있으면 신분당선에 대한 초역세권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남 3구역이나 한남 2구역에 비해서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구역의 전체 분양 세대수는 1651세대고 임대세대수는 337세대, 그리고 평형별 건립세대수가 이렇게 한번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1988세대, 2000세대에 육박을 합니다. 조합원수는 1113명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조합원수 비율은 67%, 그리고 조합원 한 명당 땅 소유 평균적 면적은 44평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남 4구역이 한남 뉴타운의 어느 구역들보다도 사업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맨 하단 부분에 표현되어 있듯이 촉진계획 기준이라고 합니다. 촉진계획이 현재 변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리지널 촉진계획 리비전 제로 상태에서의 숫자임을 적의 참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빌라의 일단 한남 뉴타운의 빌라의 매매 건수입니다. 보시면 한남 1구역, 해제가 된 한남 1구역서부터 한남 2, 3, 4, 5구역이 연도별로 빌라가 몇 개 매매가 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한남 4구역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빌라 매매가 7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별로 빌라 한 채당 평균 몇억 원의 매매가 되었느냐라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한남 1구역은 이제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직권으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남 2, 3, 4, 5구역은 지난 2014년 정도서부터 줄기차게 빌라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 4구역의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 1번서부터 7번까지는 19년도에 매매가 된 단독주택이고 밑에 노란색 3개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매매가 된 것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땅이 53.8평짜리 건물이 80평 정도가 매매 가격이 17억 9천만원, 그래서 대지 땅 한 평당 3,327만원에 매매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19년도 기준으로는 땅 한 평당 3,624만원, 3,519만원, 4,300, 5천만원, 또 3,600만원, 또 4천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한남 4구역 단독주택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들어서는 한남 4구역에선 단독주택이 3개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땅 33평짜리가 14억 원에 매매가 돼서 땅 한 평당 4,240만원 수준이고, 땅 29평짜리는 땅 한 평당 4,650만원 수준, 또 땅 31평 정도짜리는 땅 한 평당 4,820만원 정도 수준에서 실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한남 4구역의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현재 인허가 측면에서는 조합 설립 상태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촉진계획 리비전 제로 정도 수준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조합장이 이제 사임을 한 관계로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6년 9월 초쯤에 서울시에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침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4구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4구역에 있는 양호한 아파트를 존치 및 장문로 주변의 활성화된 상가를 재척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4구역의 조합에서는 다음 연도 17년도 5월 달에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여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한 아파트를 존치하는 것과 장문로 주변에 상가를 재척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절대 다수가 단체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를 존치하면 안 된다. 또 장문로 상가도 재척을 하면 안 된다. 이 두 개 모두 4구역에 통합시켜서 4구역이 전체적으로 통합 개발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엄청난 700장이 넘어가는 민원, 탄원서를 용산조합과 구청과 서울시에 이렇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민원 탄원을 제기한 것에 따라서 조합이라든가 구청, 서울시는 그 조합원들이 제기한 단체 민원의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설득력이 있고 또 이 단체 민원의 내용도 아주 요약되면서도 합리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4구역 조합에서는 작년도 2019년도 6월 달에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절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동아 아파트도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신축을 하고 장문로 상가도 상가 특화 설계를 하고 또 대형 평형도 더욱 확대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19년도 6월달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의 이제 현황 측면에서 현재 4구역 조합에서는 신동아 아파트와 장문로를 통합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5일에 서울시와 1차 협의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2차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키로는 5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시구 합동회의 형태로 진행할지 이러한 회의의 성격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담회가 됐건 또 이 시구 합동회의 성격이건 간에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즉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개발 측면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후속 절차인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로 심의 상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촉진계획 변경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키포인트 및 예상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합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만 나설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모두가 통합개발에 대한 뭐 민원이라 그럴까 아니면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조합에다가 한 목소리로 제기를 해주면서 조합이 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이 통합개발, 분리개발이 아닌 통합개발이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를 설득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되면은 촉진계획 변경은 올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촉진계획 변경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반 영향평가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이렇게 다양한 제반 영향평가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은근하게 꽤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이 된 후로 한 9개월, 한 3개 분기 정도가 지나야지 이러한 영향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이렇게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서울시 건축심의를 진행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조합원 감정평가, 분양신청 그런 걸 통해서 관리처분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도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인허가 측면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것 하나도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아쉬운 상태인데요. 일단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서울시하고 5월 초쯤 정도로 예상되는 이 협의를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저의 의견 몇 가지를 표현을 해본다면요. 일단 조합집행부가 빨리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데 빨리 정비사업적 인허가 절차적 측면에서 능력이 있고 또 주민과의 소통 능력도 뒷받침되는 조합장과 조합집행부가 빨리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두 개, 세 개로 갈라져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취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중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가면서 사업 속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보강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가 없을 텐데요. 한남 4구역 내부적인 조합원들 내부적인 자체적인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고 또 기존 한남뉴타운의 조합 집행부들이 주축으로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보강력 신설 유치위원회라는 그 조직과 연계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가는 모습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남 4구역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허가를 위한 다양한 용역 검토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조합 집행부의 어떤 월급 그런 것도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속칭 앵꼬, 자금 앵꼬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자금 대여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금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서울 재개발 황제지역인 용산의 한남 뉴타운에 있고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가치 또한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짱짱한 구역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진척에 지금 애로 바틀렉이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개발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통합개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는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개발하기로 결정만 된다라고 하면 연후의 사업 절차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분당선 역사가 신설되기로 결정만 된다라고 하면 한남 4구역은 신분당선 역사에 대한 초역세권 지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4구역 부동산 가격에도 충분한 상승 동력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 재개발 황제 지역인 용산 한남 뉴타운 중 한남 4구역에 대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한남 5구역에 대한 정리된 내용도 올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 4월 24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